제1강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인성에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인성이란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및 행동 양식에서 드러나는 개개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자아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인성을 지녔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습관을 만들며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교수이자 유명한 교육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바로 우리의 인성에서 비롯됩니다. 인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반영하죠. 하버드대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성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성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성을 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인성을 돌아보고 어떤 씨앗을 심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결국에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즐겨라. 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들이 그 방증이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배움이라는 여정은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진정한 배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며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배움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학습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꾸준한 학습과 탐구는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풍부한 삶으로 이끕니다.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을 지녀라. 치밀한 성격의 사람들은 일단 한 번 일을 시작하면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치밀함은 오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자 성공을 향한 탄탄한 기반이며 자아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치밀함을 길러라. 그 치밀한 성격이 당신의 일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을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치밀함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맡은 일을 더욱 완성도 높게 수행하게 하며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치밀함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성공과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줍니다. 일에 대한 꼼꼼한 접근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주죠.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일에 있어서 치밀함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작업을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남다른 개성을 잃지 마라.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의혹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진짜 개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 타인의 의혹과 비웃음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바로 그 개성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남다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만의 생각과 행동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획일화된 모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개성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의심이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마음영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개성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세요. 개성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바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자 타인과 쉽게 어울리는 곰살가움,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구하는 겸허함을 의미한다. 겸손은 성공의 길에 발판을 마련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 줄 것이다. 겸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유지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을 때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주며 타인과의 소통에서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보세요. 타인에게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자세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물론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언제나 앞자리를 사수하라. 맨 앞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은 1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등을 차지하려는 경쟁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독여 전에 없던 용기와 최고를 향한 정신을 북돋아라. 이 말이 전하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앞서 나가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1등을 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1등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경쟁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다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전에 없던 용기를 불어넣고 최고를 향한 정신을 북돋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앞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아무런 포부 없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뛰어난 존재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굴하여 자신을 쓰임새 있게 만드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을 보석이라 생각하면 정말 보석이 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함으로써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한 보석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실제로 그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여러분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마음을 묻지 마라. 인간이란 소속감과 자존심이 필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물이다. 즉,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매사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다가는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자신을 묻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십시오. 자신의 판단과 가치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절대 잘못할까봐 두렵다고 시작조차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내가 될까? 라고 묻지도 마라.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해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반복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말고 대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자신감은 내부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타인도 우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라. 부족함을 꽁꽁 숨기려 애쓸 필요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부족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수용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숨기려 애쓰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로움을 선사하며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3강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모래가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 진주는 값 비싸다. 이는 진주가 스스로 견뎌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주와 모래 아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둘 사이의 차이는 그저 짧은 시간의 경험뿐이다. 사람이라고 뭐가 다르겠는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모래 아래서 진주가 되고 싶어 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이 그에 따른 고통, 시련, 고난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좌절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래 아래서 진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명상 채널을 시청하며 얻은 통찰과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좌절이나 시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진정한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항상 자신을 믿으시고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삶에서 진주와 같은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추진력, 좌절. 성공하길 원한다면 먼저 좌절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 좌절에 슬퍼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 담담하게 좌절에 맞서 이 뼈아픈 경험을 앞날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길이 없을 것만 같은 곤경 속에서 희망과 반전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좌절은 우리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추진력이 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좌절을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 슬퍼하거나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곤경 속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좌절의 순간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좌절이라는 도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실수는 허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의 진짜 무서운 점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체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만회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수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실수를 반복하고 그것에서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현명한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그것을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실패는 또 다른 출발점일 뿐이다. 실패했을 때 더 큰 실패의 늪에 빠져 영원히 성공의 서광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면 신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냐고 일부러 나를 벌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도망치거나 울거나 불만을 늘어놓거나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마라. 탈벤 샤하르가 학생들에게 실패를 마주하는 법에 대해 강연하며 강조한 중점 포인트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엎어지고 깨지면서 걸음마를 배워야 우아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시련이나 벌로 여기며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실패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탈벤 샤르의 말처럼 인간은 넘어지고 깨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 더 우아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인내, 극복, 그리고 자기 개선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정에서 실패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개구리도 옴체야 뛰듯이 사람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출발점이 낮다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마라. 초조해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숨을 고르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일에 충실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높인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더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멈추어 서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개구리가 뛰어오르기 전에 몸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큰 성취를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출발점이 낮다고 느낄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큰 성취는 겸손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언젠가는 당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준비와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어떤 높은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4강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분노에 이성을 잃지 마라. 마음속에서 분노가 꿈틀거릴 때 정말 화낼 만한 일일까? 이런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가 있나?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등을 자문해보라. 이것이 바로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며 때로 우리의 이성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성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분노의 순간에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우울한 기운의 전파자가 되지 마라.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우울함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우울한 기운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기분이 좋지 않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감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정면 대결.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낀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뒤에 따라올 모든 불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설령 그 최악의 결과가 현실이 되더라도 결과에 초연해질 수 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교수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파악하고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리 전투에 대비하는 군사가 싸움에 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싸움에 임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결과를 고려하고 대비한 군사는 실제 전투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미리 마주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더욱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신의 한 수임을 믿어라.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일도 나쁘기만 한 일도 없다.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따라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일정한 조건 또는 상황 속에서 서로 돌고 돌며 나타난다. 물론 갑작스레 변고를 당한다거나 곤경에 빠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화가 복이 될 수 없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일이 신의 한 수임을 믿어라라는 관점은 세상 일에는 절대적인 좋음과 나쁨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건의 결과는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일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삶의 모든 사건을 신의 한 수로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각 사건이 가져오는 교훈에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공학의 대가 오그만디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감정 제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자. 내 마음은 마치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슬펐다가 기뻤다. 기뻤다가 우울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나는 이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0,000번도 더 넘게 변하는 내 감정을 나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비로소 나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 라는 이 천고의 비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끈기 있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자.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성공학의 대가 오그만디노는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함으로써 더 강한 개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끈기와 지속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며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어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그만디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워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5강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스스로 정한 한계의 꼬리표를 떼라.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설정해 놓은 한계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하라. 이때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라. 모든 사람은 잠재력이라는 보물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한계의 꼬리표를 뗀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제약을 벗어던지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한계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신이나 타인이 만든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큰 성취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신뢰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탐색하며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공보다 중요한 성장. 자아실현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 그 누구에게든 자아실현은 하나의 과정으로 조금씩 단계를 밟아 누적되는 결과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공이란 사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 성장을 통해 성공하길, 더 훌륭한 당신이 되길 응원한다. 성장과 성공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아실현은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입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각 단계는 더 훌륭한 당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 성장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더 큰 만족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각자의 성장을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성공은 또 하나의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살면서 성공을 종착점이라고 여기는 일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다. 현재의 생활과 일에 안주하고 현재의 생각과 꿈에 만족하며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면 아무런 목적 없이 헛되이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인생에는 분명 내가 가진 것보다 또는 내가 이룬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일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성공을 종착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인생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공 후에 안주하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더 배우고 더 탐험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룬 성공을 기념하되 그것을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십시오. 늘 자기 개발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인생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당신에게는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가?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가? 당신의 답이 아니오라면 자기 자신이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라.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창의력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믿음에 도전하고 일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는 때때로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자신만의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삶과 일에서 더 큰 성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 안락지대란 익숙한 환경과 자신이 잘하는 일,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 중 한 개인이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말하는데 사람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면 불편함을 느낀다. 생각해보라. 안락지대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가.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걸 포기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창업의 열정을 저버렸으며 집이 주는 편안함에 세상을 누비겠다는 포부를 잡지는 않았는가. 매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씩만 처리해 나가도 1년 후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안락지대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견디며 학습하고 성장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락지대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잃는 것은 단순히 기회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성장의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의미와 성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6강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열정으로 마음을 채워라. 열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드레날린이다. 즉 온몸의 세포를 깨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필승의 믿음을 전달해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열정의 신비한 힘을 의심하지 마라. 열정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처럼 열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동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자신의 비전에 동참하게 만드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팀이나 커뮤니티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에너지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하라. 순간순간 인생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림자를 들이온다. 삶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는 가난과 질병, 삶의 무게, 여러 어려움과 좌절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다. 당신은 이러한 삶의 그림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궁지에 몰렸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막다른 길에서 진짜 희망을 보게 될지니.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의 반응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삶의 도전에 맞서 싸우면서도 희망을 품는 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희망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놀라운 변화와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미소를 잃지 마라. 확실히 고통은 우리가 있는 힘껏 피하고 싶은 존재다. 하지만 피하려 해서 효과가 있던가? 그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미소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라면 아픔을 없앨 수 있고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있다. 웃어라. 모든 일을 미소 띤 얼굴로 대하는 법을 배워 고통을 멀리 날려보내라. 그러면 마음속의 고통이 사그라지고 무한한 즐거움을 얻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고통과 어려움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험의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소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내면의 태도를 반영하며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호기심이란 무엇인가? 호기심은 잘 모르는 일에 대한 신기함이자 흥분으로 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그 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기하는 각종 문제도 호기심이다. 이런 호기심으로 열정 가득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한다면 어느새 본인도 알지 못했던 더 다양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삶의 매 순간이 다채로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은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가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기심이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예상치 못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집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삶을 탐험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호기심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지금의 순간순간이 모여 완성되며 지난 날은 되돌릴 수 없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순간에 비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 의미 없는 상상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 후회도 사라진다. 그러니 근심과 후회 없이 지금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진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최대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며 과거의 후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제7강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맥은 직접적 재산은 아니지만 자아 실현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인간 관계가 좋을수록 인맥은 더욱 넓어지고 하는 일이 수월해지며 좀 더 쉽게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얻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인맥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개인의 성장, 발전, 그리고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인맥은 정보, 지원, 기회의 원천이 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인맥을 통한 지지와 협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 관계를 어떻게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함께 해야 발전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있다. 협력만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든 영웅주의에 젖어 홀로 고분분투한들 많은 것을 이뤄낼 수는 없다. 적절히 팀에 녹아들어 주변 사람과의 조화로운 교류에 집중하라. 그런 다음 타인과의 협동과 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나를 실현하고 1+1은 11의 신세계를 열어라. 혼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협력을 통해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협동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집단의 발전에도 필수적입니다.
영웅주의나 개인주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1+1은 11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얻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까? 혹자는 천재와 같은 지혜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또 누군가는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성공을 거머쥘 열쇠는 사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개인 브랜드 구축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에 표현하고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장점을 잘 드러내는 개인 브랜드는 단순히 뛰어난 업적이나 기회를 잡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둘러싼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는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독특함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잘 구축된 개인 브랜드는 원하는 기회를 끌어당기고 성공적인 경력과 인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빛내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시그니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자신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커뮤니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한마디로 자신을 요약해보라. 조화 능력이 좋다, 리더십이 있다 등 한마디로 자신의 특기와 매력을 언어화해 명확한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드는 것은 개인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이는 당신을 대표하는 명확한 시그니처나 브랜드 문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특징, 커뮤니티 내의 역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 PR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진정한 자신의 강점과 특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언어화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키워드를 찾아서 당신의 인생과 경력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타인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손에는 잔향이 남는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나누는 법을 배워라. 남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무엇인가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 주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그 보답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당신의 손에는 잔향이 남는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은 나눔의 아름다움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상호성의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은 종종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타인에게 장미를 선물하면서
그 잔향을 자신의 손에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과 나눔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움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제8강 행동하라. 바로 지금.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당신은 두려워서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계획을 망치고 더 나아가 업무에서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 아닌가.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바꿔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이론과 사례가 있습니다. 행동과학이나 성공학에서는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때때로 두려움과 대면해야 하고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장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만 기다리다가는 내일이 당신을 무덤에 보낼 수 있다. 자아실현의 비결은 바로 행동이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 말이다. 오늘을 붙잡고 싶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마라. 정말로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낼 때 당신은 자아실현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내일만 기다리다가는 내일이 당신을 무덤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은 현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혹 중 하나는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일 하지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꿈꾸는 성공과 자아실현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에 옮기세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진행한다면 그것이 쌓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겨 자아실현의 길을 걷기 시작하세요. 결단력은 성공의 희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은 한 사람에게 실로 치명적인 약점이다. 한 사람의 자신감은 물론 판단력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망설임은 마음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온갖 걱정으로 위축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심리는 사람을 강력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한다.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든 길의 종착점은 또 다른 시작점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며 그 길은 또 다른 시작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 옳고 그름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전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단력을 기르는 것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결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결단력 있는 행동은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라. 시간은 짜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누구도 마법을 부려 하루를 25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저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찾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짜내는데 능한 사람은 24시간을 28시간처럼 쓰고 39시간, 심지어 더 길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확실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모든 사람에게 매일 24시간이 주어진다. 불평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1분 1초를 허비하지 않고 실천하는 편이 낫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짜낼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계획도 실현할 수 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시간을 짜내는 것은 일정 관리, 우선순위 설정, 불필요한 활동 제거와 같은 전략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는 개인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주객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거나 중점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채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면 일의 진행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다. 그다지 기묘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점점 뒤로 밀린다. 결국 일을 2배로 많이 하게 되고 실적은 반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헛수고만 하게 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와 스티븐 코비의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구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일을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일을 우선시하는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목표 달성과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일과 생활에서 중요한 일을 식별하고 이를 우선하여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9강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타인을 통제할 자격이 생긴다. 자제력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투, 행동에 대해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명언이 있다. 왜일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남다른 자제력을 키워라. 자신을 단속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자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목표 설정, 습관 형성,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습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와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은 금물이다. 혼자 있을 때, 아무런 구속이 없을 때,
소위 그 누구의 감시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단속의 끈을 늦추기 십상이다. 혼자 있을 때가 자신의 교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할 절호의 기회이고 자신의 입장이 흔들림이 없는지를 알아볼 순간이며 자신의 능력이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때이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뤄야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 단속만이 조금씩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은 결국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부의 감시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는 자신의 성숙도와 자기 통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자기 교양의 정도, 가치관의 확고함,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능력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자기 단속과 자제력은 스스로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실현과 내면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은 결국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100% 마음을 다하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의 욕망과 외부의 유혹에 간섭을 받는다. 이때 스스로를 잘 단속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집생각이나 걱정 등 심리적 요소에 방해를 받는다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 잡념들을 떨쳐 버려라. 정신이 분산될 만한 무엇을 발견했다면 마음속으로 정지를 외쳐라.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괜찮다 할 수 있다 등의 긍정적 암시를 주는 것도 좋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100% 마음을 다하라는 조언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여러 가지 욕망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잡념을 제거하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일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심리적 요소로 인한 방해를 받을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마인드풀니스 기법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지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작업에 집중하고 효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책임의 무게, 그 뒤에는 성장이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책임을 지다 보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고 심지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책임은 자율성이 따라야 하며 양심에서 우러나는 외침이다. 인생에 절대적인 공평함이란 없다. 인생이라는 저울에서 당신에게 올려진 것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풍당당하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지? 기억하라. 책임에는 부담과 대가가 따르고 그 뒤에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공이 기다린다는 것을. 책임의 무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 부담을 지게 만들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은 더 큰 자율성을 얻고 내면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에서 공평함을 찾기는 어렵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고 더 큰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지? 라고 묻는 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책임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최종적으로는 개인적인 성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율의 힘.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규율에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자유를 갈망하고 아무런 구속 없는 삶을 동경한다. 세상에 절대적 자유란 없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규율과 규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옛말에 자와 컴퍼스가 없으면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수 없다라고 했다.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내려진 명령을 집행하지 않거나 따라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규율의 힘은 개인의 자유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구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규율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 달성에도 필수적입니다. 규율과 규칙은 창의력과 혁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조와 한계 내에서 사람들은 종종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작가들은 특정한 형식이나 스타일 내에서 놀라운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규율은 자기관리와 자기훈련을 촉진합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은 자기 통제의 한 형태이며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개인이 규율을 준수함으로써 더 높은 성취와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규율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규율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강 잃은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라.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의 정확한 자리를 찾는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질 기회와 부,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가? 이 모든 답은 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 열정,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적합한 직업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일상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투철한 직업 정신의 최대 수혜자다.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지식이 20%, 기술이 40%, 태도가 40%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직업 정신이다. 이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해 그 속에서 업무 지식을 배우고 개인의 자질을 높이고 업계 경험을 쌓아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개인적 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이 능력은 자신에게 평생 이익이 될 자신이 된다. 투철한 직업 정신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사장도 상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투철한 직업 정신은 개인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은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주며 이는 결국
자신의 경력 발전과 행복한 직장 생활로 이어집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갖는 것은 단순히 조직이나 상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의 태도를 바꿔라. 보통 우리는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은 두려움을 느끼고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일을 하더라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적극성도 쉽게 사라져 결국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일을 잘못한다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일을 잘못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이는 실제로 일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실패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고 더욱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당신의 최대 장점이다. 매일 명확한 업무 하나를 정해 다른 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일을 완수하라.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매일 적어도 하나 하라. 보수 여부를 신경 쓰지 말고 매일 능동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자신을 상기시키고 최소 한 번 이상 행동에 옮겨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태도는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명확한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성과를 내며 자기 주도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먼저 인지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보수와 직접적인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키우면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과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능동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경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전력 투구하라. 최선을 다하는 것과 전력 투구의 차이가 뭐란 말인가? 표현의 차이일 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모두 마음을 다해 일을 대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실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하다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외부 압력에 의해 일을 하고 내재적 동력이 부족해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심지어 중도 포기도 한다. 그러나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일을 대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와 전력 투구한다는 표현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태도와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때때로 수동적인 태도를 내포할 수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력 투구한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내포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강한 내적 동기를 반영합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일을 대하는 태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전력 투구하는 태도는 더 큰 성과와 만족감을 가져오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이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결국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질과 성공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